자, 변호사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다 지금 조국이 지시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침묵을 한다면 정말 법조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처럼 독박스 가능성 큽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공범들 간에 이제 서로 책임 떠넘기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는 서로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공범들은 이제 공범의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모든 관련자들은 조국 전 장관을 가리키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 입장에서 침묵을 하고 있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뒤집어쓰겠다는 의사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박형철, 백원우 여러 사람들이 다 아니 그거는 조국 전 수석이 그 당시에 감찰 중단을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는 그 사안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특별히 격렬하게 반대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건은 조국 전 수석이 종결을 했었던 것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전 수석의 의지로 끝났었던 것이다라고 그때서 꼬리가 잘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가설일 뿐이고 추측일 뿐이긴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짊어지고 끝을 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 자체는 조국 전 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가는 것으로 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이 아주 중대한 상황 지점이고 그다음에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좀 전에 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 돌아가서 이게 2017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사건이다라고 치면은 지금 저는 저렇게 등장하는 많은 인물 조국, 백원우, 뭐 윤건영, 김경수 뭐 등등등등등 그 중에서 누가 하나 총대 맨다고 나올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조국 수석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로 내 탓 아니라고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최종 종착지가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중단의 종착지가 조국이 될지 백원우가 될지 아니면 또 그 뒤에 어느 뒷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저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쪽이면은 누군가 나서서 내가 다 책임지고 갈게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서로 내 탓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아주 정권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오리빗 돼서 영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징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정권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지점이고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지켜볼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유재수 국장과 관련해서 반부패 비서관, 데스크, 수석 그러더니 이제는 텔레그램 단톡방이 나오더니 김경수, 윤건영, 청경도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 과연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손이 누구의 손일지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조 전 장관도 자신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이제 책임을 넘긴다라는 부분도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검찰에 보기에 그분들이 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만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백원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쪽이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결국 이제 최종 조율을 했다는 것은 조국 전 당시의 민정수석이 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울 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 자리에 논의에 어떻게 보면 자료라고 했던 판단의 근거가 얼마만큼이나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느냐. 지금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에 자료를 들고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면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더해서 혹시라도 그 재량의 여지가 잘못 발동된 거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때문에 한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두 사람 지시라고 하지만 또 이게 결국에는 최고 결정권자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상충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회의 결과라고 하지만 최종 결정을 또 민정수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게 정말로 본인의 자의였는지 판단의 근거는 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감찰이 중단된 것이 이제 조 전 장관의 지시라고는 하지만은 그 전에 유재수 씨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지시를 했고 이제 수사를 일단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결정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그 부분도 같이 다른데 그 유재수 씨의 포렌식 결과가 지금 100강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수사를 검찰이 다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거기에 과연 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먼저 제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상황만으로 봤었을 때도 이거는 명백하게 뇌물 사건이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중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거고요. 그걸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아직 안 나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냥 감찰을 중단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또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검찰 수환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박 비서실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고발인의 그 신분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울산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혐의 자체가 건설업체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비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뭐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발이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그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즉 울산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가 그 이루어졌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과연 어떠한 일종의 그 압력과 일정한 활동을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 조사가 분명히 있었던 예.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지금 박기성 그 비서실장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황운하 청장이 일정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울산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를 했지만 예, 예. 사실은 그와 같은 비리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울산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예. 기획성이 그 다분하다. 더군다나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차명을 사용해서 이를테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무엇인가 경찰과의 유착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지금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그와 같은 맥락과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입장으로 조사가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최초 제보를 했고 또 그리고 2분짜리 기자회견까지 했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자택에서는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이제 송 부시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예. 출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본인이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은 뭐 얘기하기를 말 정도로 했었다고 했고 또 그냥 당시에 떠도는 어떤 여론이라는 것을 정리한 정도라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정말 그게 사실관계가 맞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었던 건 없느냐 무엇보다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료도 자료지만 과연 이제 청와대 쪽과 더 추가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느냐가 더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예, 예. 단순하게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과 기존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을 전달한 차원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혹은 뭐 경찰 쪽으로도 직접적으로 연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더 사실에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참 경찰과 검찰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또 추가적으로 예. 번지고 있는 게 그 지금 얘기한 어떤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을 형사적으로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 예. 없는 사실로 수사를 했다는 직권남용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또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송 부시장 같은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에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을 전한 것이 그 제보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송병기 부시장과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박기성 전 실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경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제 사건이 뭐 언론 보도에 한 줄이라도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경을 봐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 2017년 하반기에 과연 경찰의 조사 내용이 이미 지역에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느냐? 박희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은 이것은 하나의 울산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었고, 따라서 특별한 첩보의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사회적인 풍문 같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을 그 얘기를 예.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지역 신문에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왔는지 또는 많은 울산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있었는 건지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의 보도가 사실 중요한 이제 척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입장이 상당히 그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선거 기획으로서의 단서가 되었느냐 이제 이 여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과 관련돼서 과연 지금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된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풍문과 공지에 불과했던 것인지 예. 만약에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문모 행정관이 일정한 편집과 또는 가공을 해서 경찰청 등에 이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사실상 또 다른 하나의 그 압력과 종용과 무엇인가 무언의 영향력 행사의 모습이 분명히 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했느냐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직접 소위 말해서 경찰청에서 가공을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그 핵심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즉 받은 문건과 처음에 제출한 문건이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에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서 일정한 내기들을 첨가했는지를 식별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송 부시장의 제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또 별도로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지난해 1월쯤이 되겠네요. 송철호 시장하고 이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균형발전 행정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이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공공병원 설립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선거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그 지방선거를 한 3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캠프도 꾸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뭔가 공식적인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청와대 행정관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느냐,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지금 야당이라든가 아직은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건 뭐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만난 것이냐, 이 부분도 새로운 뭐 의혹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시작된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봐야 될 부분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뭐 균형발전 비서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행정관도 바꿔주셨어요. 장모 행정관을 만난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6월에 있었는데요. 1월에 만난 거예요, 장모 행정관을.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 만나서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울산에 그 공공병원을 짓는다는 그것만 그 부분을 논의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한 거라면 그거를 뭐 그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점 자체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예단해서 뭔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건 뭐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물어보신 거니까 만약에 당시에 이렇게 공약상으로서 뭐 송철호 현 시장에게 좀 유리한 어떤 것들, 뭐 청와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청와대 공식 지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사업에서 울산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그리고 그게 뭐 공약사항이라도 반영이 됐다라면 그 부분은 이제 선거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그거는 불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점 같은 것들이 5개월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야당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단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러면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겠지만 아직은 뭐라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건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으로서 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도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 덜컥 그냥 얘기만 나왔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울산경찰청 소속의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 대상 경찰관 10여 명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부터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긴 했습니다. 울산 경찰을 검찰에서 한번 손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래고기 그 환부 사건에서부터 또 그